먹고 할게요. 제가 요즘 식단을 좀 바꿨어요.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요즘 방송 끝나고 자꾸 야식을 너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아예 저녁 시간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먹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집에서 직접 약간 그 다이어트 식으로 만든 음식을 여러분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오로나민 지겨워. 나도 지겨워. 건강 다이어트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별건 아니고요, 솔직히 말해서. 이렇게. 채소군요. 아니요, 채소는 아니고요. 일단은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신경 쓴 식단인데요. 어떤 식단이냐면 일단 현미밥 반 공기. 이렇게 보여요. 현미밥에 이 반은 어제 먹었고요. 현미밥 반 공기. 그 다음에 닭가슴살. 이거는 닭가슴살인데 너무 불이 밝아서 안 보이죠? 닭가슴살이고 거기다가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요 염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염분을 많이 먹으면 되게 입맛이 땡겨요. 그래서 소금을 전혀 치지 않고 대신에 후추 양념은 살짝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호박, 이거는 가지, 이거는 고기 구우면서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겨놓고 같이 구우면 되거든요. 이건 파프리카 이렇게 구워가지고요. 요즘 저는 염분에 수영하는 식단을 합니다. 염분을 나도 좋아해요. 막 김치 같은 거. 근데 염분이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염분 안 먹는 식사를 하다 보면은 점점점 그게 이게 뭐라 그럴까. 그게 습관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.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염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잘 익은 열무김치를 준비했어요. 누가 보면 굉장히 서양식 식단 같지만 사실 난 뼛속까지 한국인이라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요. 너무 열무김치가 잘 익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간만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먹방을 기다리시는데 제가 요즘 먹방을 잘 안 해요. 근데 저는 먹방이 좋긴 한데 나는 먹방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다 같이 건강하게 살자. 우리 다이어트도 하고 안 그래요? 현미밥이에요. 까슬까슬해라. 이따가 더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어요. 현미 100%예요. 이거는 현미 100%. 현미 100%.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한 공기씩을 해주시면 반 공기 딱 밥 먹고 반 공기는 다음 식단에 먹어요. 현미밥은 칼로리가 몇이에요?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막 칼로리까지 생각하면서 먹진 않아. 근데 다만 건강하고 저염식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막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으면 너무 뭐라고 정신없어. 계란은 구운 것보다 밥그릇에다 넣고 젓가락 휠 저은 다음에 우유 조금 넣고 전자레인지 3분 돌리면 찜돼요. 계란찜 좋다. 찬밥인 것 같은데 찬밥 아니에요. 데폈어요. 약간 미지근한 밥이야. 하루에 몇 끼 드세요? 하루에 저는 3끼를 먹긴 먹어요. 근데 일단은 쉽지 않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소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공복의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않아요. 공복의 시간 너무 금방 두면요 다음 끼니를 먹을 때 엄청 많이 과식을 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한 3시간 있다 또 과일도 먹고 뭐 그때 좀 주워 먹는 고구마도 주워 먹고 뭐 과자도 그때 좀 먹을 때 있고요. 근데 그리고 또 밥 먹고 또 주워 먹어요. 그러니까 소식하는데 대신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계속 먹는 거죠. 그리고 빈속일 때 많이 먹는 거를요.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는 빈속일 때 과일을 많이 먹고요. 약간 오후에는 달걀 같은 걸 먹어요. 달걀 고구마. 오전에는 과일 많이 먹어요. 근데 제가 오후에 과일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. 과일 은근 거기 당분 많거든요. 그래서 과일 다이어트라는 건 좀 말이 안 돼요. 과일에 얼마나 당분이 많은데 그것도 다 살이야. 그래서
대신 과일에 있는 당분은 에너지를 빨리 낼 수 있거든요. 그럼 나도 돌아다니고 이러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과일은 약간 오전에 많이 먹어요.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한 유명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요, 오후 2시 이후로는 과일을 안 먹는데요. 한 미국 여자였는데 자기는 오후 2시 이후는 과일 안 먹는데. 근데 아침에는 바나나도 먹고 딸기도 먹고 블루베리도 먹고 다 먹어. 바나나님 안녕. 오늘 렌즈 끼셨나요? 렌즈 어제랑 똑같은데. 근데요, 그렇게 살면 대략 한 달에 몇 킬로 빠져요? 여러분, 그거 있어요. 내가 얼마 전에 한 영상에서 다이어트 부작용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. 한 달에 몇 킬로 빠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매가 어떻게 예뻐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? 한 달에 10kg를 빠졌어. 근데 살이 줄줄 늘어나. 그럼 여러분 좋아요? 그렇지 않잖아요. 몸매가 가장 탄탄하고 예뻐야 되잖아요. 근데 저도 수십 년 아니 10년 이상을 다이어트 한 여자예요. 전 쉽게 찌는 여자라서. 중요한 건요, 단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건 다 망해요. 할 수 있어요. 나 지난번에 한번 엄청 아프고 3일 동안 밥 하나도 안 먹었더니 3.5kg가 그냥 빠져버렸어요. 근데 그럼 뭐해? 또 금방 배고파서 다시 금방 찌는데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, 다이어트에 필요한 건 뭐냐면요, 거울이에요. 큰 거울.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집에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저는 진짜 다이어트 필수품은 큰 거울이에요. 그래서 내 몸을 자꾸 샤워하고 나서 자꾸 보는 거예요. 나 살 어디를 빼야 될까? 두 번째는 이제 운동과 밥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꾸준히 해야 돼, 다이어트는. 다이어트가 얼마나 어렵냐? 야, 서울대 가기보다 어려운 게 다이어트라더라. 전 자고 일어나서 배가 있나 없나 확인해요. 나 그래서 지난번에 베트남 해외에서 수영장 씬 촬영하는데요, 애들한테 그랬잖아. 나 수영장 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거야. 왜? 그때가 배가 가장 홀쭉하니까. 그렇게 드시면서 말하니까 신빙성이 없어요. 제가 이래봬도요, 다이어트와의 인생, 전 진짜 다이어트 약 뭐 안 먹어본 것도 없고요. 진짜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가장 좋은 건 진짜 운동, 식단인 것 같아요. 소유가 다이어트를 했는데요, 몸무게를 안 재고 몸의 변화만 재는 거래요.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진짜로. 몸무게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운동하는 사람은 알거든요. 운동하는 사람은 자기 몸매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.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,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몸매가 점점 변하니까. 그러니까 진짜 거울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질문이요. 시카오님, 요가랑 필라테스 중에 뭐가 더 좋나요? 유연성 알죠? 몸의 유연성. 몸의 유연성을 위해선 요가가 더 좋아요. 그런데 몸의 유연성의 부분보다 잔근육을 더 쓰고 싶은 사람, 잔근육이라고 해서 절대 근육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조금 더 탄탄함을 원하는 사람은 필라테스가 맞는 것 같아요. 요가를 해서 안 탄탄해지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 유연성이 늘어나려면 몸에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되고, 그러면 이제 하니까. 근데 저는 필라테스랑 요가랑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굳이 살을 빼기 위함이다, 그러면 나한텐 요가가 안 맞더라고. 나는 막 우, 아, 이, 아, 우, 이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, 요가는 너무 숨을 깊이 들이마시시고 배끝까지 들어마르세요. 내쉬세요. 이게 좀 나한테 너무 정적이어가지고 좀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안 해요. 요가 잘 안 해, 그래서. 근데 요가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. 근데 몸이 유연하지 않아도 요가 해도 될까요? 요가 하면요, 유연함은 근육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몸 자체를 좀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. 뭉쳐있는 근육도 풀어줄 수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가 하시면 진짜 유연해져요. 그거 전 인정해요. 요가 하시면 진짜 인정해지는데, 그거 아세요? 한 요가를 해야 되냐, 그냥 요가를 해야 되냐? 한 요가를 하면요, 몸이 따뜻하잖아요. 그래서 근육이 좀 더 스트레칭이 편하게 잘 돼요.
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부리는 게 힘들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. 허리를 뭐 구부리는 게 힘들다. 그게 한요가에 가면 이제 굉장히 온도가 뜨거우니까 훨씬 더 유연성이 조금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신 땀이 많이 나잖아요. 약간 나는 좀 내 땀구멍 약간 걱정되더라고. 왜냐면 막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운동하고 나면 땀구멍이 엄청 커져 있는 거야. 그래서 근데 원래 사우나 많이 한 사람이 땀구멍 커지잖아. 그래서 내가 한요가가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. 나 근데 이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요. 근데 반찬이 맛없어 보여요. 그러면 넌 맛있는 반찬 먹고 살찌던지. 나는 맛이 없는 거, 소금도 없는 거 먹고 그냥 살 뺄 거야. 발레도 자세 근육을 키우는데 좋더라고요. 근데 발레 좋은데 나 이 나이에 발레 하기 너무 좀. 저는 스쿼트와 벤치와 데드리프트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. 제가 들었는데요. 3대 운동이 있는 거 아세요? 헬스장에서 되게 운동기구도 많고 막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3대 운동이라는 게 있대요. 그래서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고 하면 3대 2 운동만 하면 되는데 그게 1번이 뭔 줄 알아요? 3대 운동이 스쿼트, 2번 데드리프트.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만 하면 다리가 굵어진다, 다리의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물론 상체 운동까지는 아니에요. 근데 스쿼트를 하다 보면은 이 코어 배도 잡히고 다리도 잡히고 근데 그게 있어요. 몸에 다리 근육이 가장 큰 근육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열이 팍 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훨씬 더 칼로리를 빨리 태울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 가서 한 40%의 운동은 다 다리 운동, 스쿼트를 많이 해요. 그다음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다리 뒤쪽, 허리, 그다음에 코어 운동이거든요. 그리고 나서 어깨 리프트였나? 잘 모르겠어요. 나머지 세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은 알면 말해줘요. 하여튼 스쿼트랑 데드리프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. 언니 유산소와 웨이트 중 먼저 뭘 하는 게 좋아요?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? 근데 이렇게 해야 돼. 나는 웨이트를 좋아해. 난 유산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. 근데 처음에는 유산소를 해야 돼. 하면 더 좋아. 왠 줄 알아? 유산소를 하는 건 살을 빼는 게 아니야. 빨리 몸에 피를 돌리는 거야. 빨리 몸에 피를 돌리고 심장 박동수를 좀 빨리 하는 거야. 그래서 10분 정도만 약간 뛰어. 근데 막 그냥 걷지 말고 내 심장을 조금 빨리 만들어서 내가 조금 더 에너지 있게 만들자. 왜냐면 몸에 피가 빨리 돌고 이렇게 해야 웨이트에 더 도움이 되거든. 그래서 처음 10분, 15분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몸을 풀어주고 빨리 심장 박동이 돌게 해요. 근데 시간이 정말 없으면 정말 커피를 마시고 가기도 하고요. 그런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줘요. 그럼 웨이트가 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근육들이 다 이렇게 막 불끈불끈 살아있잖아요. 그 상태에서 유산소를 해주면 살이 훨씬 더 잘 빠져요. 그러니까 웨이트를 하지 않고 유산소를 하는 것과 그냥 유산소를 하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. 정말요. 그래서 웨이트 먼저 근육을 해주고 근육이 지금 막 빌 받았을 때 유산소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.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 막 이렇게 드는 거 근육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. PT 받으셨나봐요. 저 PT 3년째 받아요. 저 매일 받아요. 제가 돈을 안 아끼는 부분이 있어요. 저 되게 아껴요. 저 커피 5,000원짜리 절대 안 먹어요. 저 1,000원짜리만 먹고 1,500원짜리 먹거든요. 근데 저는 PT에 돈 안 아껴요. 부자신가 봐요. 부자예요. 전 부자예요. 전 남들 명품 가방 산 거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거든요. 저는 PT에 돈 안 아껴요. 왜냐면 난 명품 가방보다 명품 몸매가 되고 싶어요. 명품 가방을 든 여자보다는 명품 몸매가 난 더 중요해. 그게 몸매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. 내 건강에도 문제잖아. 이미 명품 몸매 아님? 말도 너무 잘한다. 근데 제가 금방 살이 쪄요, 사실. 전 타고날 때부터 이러진 않았고요. 볼륨감이 좀 있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몸매인 거를 뭐 많이 얘기하시던데 전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이 쪄요. 정말로. 그래서 항상 워치아웃 하는 거예요.
watch out what I eat, watch out my diet. 밥이 모자라요.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밥은 딱 반 공기만. 그래도 나는 닭가슴살은 한 얼마나 거였냐면은 한 닭가슴살 요만한 거였어. 요만한 거 먹었던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호박, 저는 이런 거 야채를 구워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근데 다이어트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호박, 가지, 당근 막 이런 거 구워 먹는 걸 엄청 좋아해. 브로콜리도 좋아하고. 닭가슴살 요리 어떻게 했냐고요? 저는요 고기 요리할 때요 기름 안 써요. 왜냐면 기름 쓰면 완전 칼로리 높아지잖아요. 그래서 일단 후라이팬은 좋은 거 사야 돼요. 왜냐면 후라이팬이 코팅이 잘 돼 있으면 고기를 그냥 구울 수 있거든요. 근데 후라이팬이 싸구려면 고기가 다 들러붙어요. 근데 방법은 있어요. 들러붙는 후라이팬이 있더라도요. 저는 어떻게 하냐, 물을 살짝 뿌려요. 그래서 고기를 먼저 넣고 물을 약간 자박하게, 한국말 자박하게라는 말 알죠? 그래서 약간 자박하게 물을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먼저 이렇게 해요. 그 다음에 중간쯤 되면 거기다 양념을 하고 나중에 수분이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야 돼요. 그래서 수분이 열러갈 수 있거든요. 배고파요. 저 다이어트 하려고 닭가슴살 한 달치 샀는데 하루 만에 다 먹었어요. 그 하루 만에 다 먹으면 어떡해요? 아니, 닭가슴살 다이어트용을 하루 만에 다 먹으면 꽤 질릴 텐데? 어떻게 그걸 하루 만에 다 먹을 수가 있죠? 아, 나 미치겠다. 근데요, 고기 구울 때 식용유 같이 쓰면 도움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막 있잖아요. 소고기 막 야채랑 막 소스를 구운 거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식용유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또 간혹가다 식용유 튀긴 게 맛있잖아. 닭가슴살 오븐에 구우는 것도 되게 좋아요. 근데 한국 사람 오븐 없잖아요. 그걸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? 여러분 혹시 한 5만 원에서 7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파니니 굽는 기계 아세요? 파니니 굽는 기계? 왜 한국 사람은 오븐이 없잖아요. 근데 그렇게 파니니가 이렇게 요렇게 모양이 나잖아요. 그 파니니 굽는 기계로 치킨을 많이 굽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기름도 쫙 빠지고 고기는 쫙 굽고. 근데 그게 그걸로 구우면 단점이 있어요. 좀 퍽퍽해요. 그래서 저는 그걸로 구울 때 완전 바짝 굽진 않아요. 오븐 집집마다 있지 않나? 저희 집엔 없어요. 저는 그냥 월세 오피스텔이라 오븐까지는 없어요. 청소가 힘들지 않을까? 요즘 건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. 우리 없어. 오븐 없음. 야채는 그냥 구워요. 야채는 고기를 구웠잖아요. 그리고 물기가 좀 빠졌잖아요. 물기가 조금 있을 정도의, 어차피 고기 기름 때문에 또 고기에서 나오는 수분하고 유분 때문에 물기가 좀 생기거든요. 근데 물기가 살짝 날아가고 한 마지막 1, 2분 전에 저는 그냥 야채 넣어요. 그냥 뜨거운 그릴에다가 굽는 식으로. 근데 거기다 후추 양념 살짝 해요. 전 소금 양념은 잘 안 하는데 후추 양념은 좀 해요. 언니 구우면 안 좋은 야채도 있어. 구우면 안 좋은 야채 뭐야? 언니 근데 몇 달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?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.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. 그런데 항상 생각은 하는 거죠. 이게 원래 건강하게 몸매 관리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거다. 그래서 집에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는 끊기지 않아요. 배고프면 고구마랑 닭가슴살 그냥 집어 먹는 식단? 다이어트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미 다이어트를 마음 먹을 때는요. 1개월? 3개월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진짜로요. 너의 생활 방식을 아예 바꿔버려야 돼요. 왜냐면 지금 날씬하면 뭐 할 거예요?
1년 후에 다시 찌면 어떡할 거야? 그래, 1년까지 날씬했다 치자. 3년 후에 또 찌면 어떡할 거야? 그래서 다이어트는요, 저는 평생 날씬해야 된다. 평생 좋은 몸매를 살려면 아예 지금 1, 2년, 2, 3년을 투자해서 아예 내 식단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아예 마인드를 그렇게 바꿔버렸어요. 운동선수들이 약간 하는 스타일이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즐겨서 먹어요. 근데 꼭 이렇진 않고 이렇게 계속 먹고 살다 보면요 살이 빠지거든요. 그럼 어느 날 피자 좀 먹고 뭐 동동주도 먹고 뭐 해물파전도 먹어도 괜찮아져요.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스타일을 약간 좋아해요. 저염에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약간 그 밀가루나 쌀이 아니라 현미 이런 거에서 탄수화물이 고구마나 여기에서 얻고 단백질은 닭가슴살에서 많이 얻고요. 간혹 소고기를 먹기도 해요. 근데 좀 비싸.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다이어트는요 절대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. 아 근데 단기간에 하고 싶죠.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. 한 달에 다이어트를 해봐요. 그리고 내 체질을 바꿔요. 내 식단, 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한 달에 바꾸면요. 그 한 달 가지고 다시 3달을 버티거든요. 그럼 그 3달 가지고 다시 6개월을 버티고 그 6개월을 버틴 거 가지고 2년을 버틸 수 있어요. 그래서 나는 단기간 다이어트 결국 안 되니까 포기할래가 아니라 그냥 한 달만 해봐요. 한 달을 성공한 사람은 1년도, 10년도 성공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. 샤도우로서님 안녕하세요. 그러면 만나는 건 못 먹어요?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맛있는 거 먹어요. 그때는 막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다 먹어요. 그러니까 치팅데이라고 하거든요. 영어로 치링데이인데 그게 이제 컨닝? 우리나라 말로는 치링을 컨닝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치링이라는 건 나의 일상적인 식단에서 벗어난 식단을 그날 하루는 나한테 허용해 주는 거죠. 허용해 주는 거예요. 치링데이라고 해요. 치링데이. 저는 매일이 치팅데이인데요. 아루야 그렇게 살지 말자. 그럼 안 돼. 근데요 언니 저는요 언니는 음료수 안 드세요? 나는 음료수 아니고 원래 물을 많이 먹어요. 나는 그리고 밥 먹을 때 물 많이 안 먹고요. 이게 있어요. 왜 밥 먹고 배부름이 어디서 사는 줄 알아요? 밥 잘 먹고 물 먹는 거. 아니면 국을 막 들이마시는 거. 그래서 저는 식단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국을 너무 많이 먹는 식단. 그리고 국이 우리나라는 짜잖아요. 그럼 또 입맛이 돈단 말이에요. 염분이 많으니까. 염분이 몸에 많으면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국을 좀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물론 나도 좋아하는 거 김치찌개 이런 거 먹죠. 근데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물 안 먹어요. 한 30분 후에 먹어요.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살짝 목만 축인 정도. 아, 내 맛있는 열무김치 다 먹었어. 근데요, 새벽 4시에 라면 2개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 있던데 있어요. 축복받은 애들이죠. 근데 걔네들은요, 완전 안 찌고 안 쪄가지고 또 살이 되게 찌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하시는 이사배님 알죠? 걔는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. 대신 오케이 저는 삽에 부러워요. 살이 되게 말랐어요. 뭐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. 근데 저 삽에 안 부러워요. 왜냐면 삽에는 체력이 너무 약해요. 기초 체력이. 근데 저는 잘 쪄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체력은 좋거든요. 잘 먹는 애니까. 살이 좀 찌지만 저는 체력이 좋아서 방송도 새벽까지 하고 스케줄도 소화하고 해서 항상 어떤 게 좋다고는 말 못하는 것 같아요. 난 체력 약해도 얇아지고 싶다. 운동을 해. 아까비. 야채가 딱 한 덩어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. 다이어트 저녁은 여기까지.